어제부터 국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틀째로 가장 포커스가 집중되고 있는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아직도 청문회는 진행 중인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자, 야권이 김현철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아왔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 분위기는 민주당으로서는 좀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땠습니까? 보도나 사전 분위기는 그랬는데요. 예. 이제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통일부 장관이니까 예. 지금 이 정부하고 의견 차이가 가장 많은 분야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그런 상징적인 분야다 보니까 예. 좀 과도하게 이렇게 사전 지적을 했던 이유가 그런 소위 이제 낙마 1순위로 그렇게 언급되어 왔는데요. 예. 막상 청문회 시작하고 보니까 특별한 이제 소위 이제 한 방이 없어서 예. 지금까지는 특별한 점이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크게 지적당하는 부분은 두 가지 같아요. 일단 하나는 막말 논란. 두 번째는 이념인 것 같은데 햇볕 강송론자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막말 논란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정도 차이가 있을 수는 예. 있는데요. 예. 그건 이제 후보자가 사과를 했고 또 앞으로 잘 이렇게 태도를 하겠다 이런 것이니까요. 아주 예. 정중히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고요. 이념 논란은 늘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사실 예. 근거가 특별히 이렇게 강하게 제기되지는 않았어요. 예. 대표적으로 의사 조치에 대해서 이제 묻고 그랬는데 사실 자유한국당에서도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핵실험 직후에도 의사 조치 예외로 나지나산 프로젝트도 실제로 진행을 했었고 7대 종단 방북도 했었고 그게 이제 천안함 이후로 의사 조치를 사실상 예외적으로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근거가 충분히 제기되지를 못했습니다. 이념 문제야.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요. 통일부 장관이 반대로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문제는 그래서 크게 문제될 건 없다고 보는데 결국은 오늘 야당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은 너무 천박한 언사를 그동안 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 같아요. 과거 발언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고 보는데 김현철 후보자 본인도 일단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사과를 했고 이낙연 총리도 아쉽게 생각한다 옛날 발언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제 보기에 따라서 이제 정도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막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몇 가지가 그렇게 볼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교수 시절이었고 또 이제 SNS 등을 통해서 SNS 이제 문화에 맞는 그런 이제 언사들을 이제 했던 거기 때문에요. 그건 또 정중히 사과를 했고 주의하겠다고 해서 이제 더 이렇게 강도 높게 지적하고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청와대도 임명 전에 이 SNS 부분은 분명히 살펴봤을 텐데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청문회를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설화나 막말이야 더 한 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요. 오히려 김현철 후보자에 대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그야말로 남북 문제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고 또 군사적, 안보적 또 외교적 측면까지 지식과 감각을 갖고 통일 정책을 이게 이제 따로 분리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은 이제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청문회에서도 제기됐지만 가장 청문회에서 야당 쪽에서 제기 많이 하는 게 도덕성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부동산 뭐 이런 건데요. 아파트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300만 원짜리, 900만 원짜리 부부가 각각 하나 있고, 저 은행에 담보 잡혀서 빚진 거 한 4억 있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나 부동산 가지고 뭘 할 여지들도 없어서요. 그 도덕성 측면에서는 유일하게 이게 관련된 쟁점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큰 의욕이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의원님 확실한 한방이 없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에 대비하기 위해서 외교통일위원회 청문회를 교체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이해찬 대표나 박병석 전 부의장님이 외통위원이신데, 지금 이제 베트남 주석 또 총리하고 또 몽골 관계자 때문에 사보임을 했고요. 예. 박경미 의원은 이제 진영 의원님이 지금 이제 청문 후보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사보임을 한 겁니다. 김현철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다. 아마 그분들이 더 잘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 같은 사람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은 오늘 청문회에서 대북전단 살포 또 남북협력기금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 제북전단 살포는 금지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제재하는 것이 기본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당이 이 정권을 감당을 하든 이거는 똑같은 기조인데 문재인 정부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대북전단 원천적으로 이 처방을 내리라고 금지할 수 있는 이런 게 중앙 어떤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청와대 대응도 사실 적절치가 않았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 이 정도로 끝났는데, 이거는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같은 기준이거든요. 심지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1차례 강제 제재를 하고 또 해산을 시켰습니다. 뿌리러 간 그 단체들에게요. 그래서 이것은 금지시키는 게 문재인 정부나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각별한 어떤 조치, 무리한 조치가 아니고, 이거는 기본적인 거다, 어느 정권에서든. 그 점을 얘기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력기금도, 사실, 저희가 야당이었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은 아무런 문제 제기 안 했고요. 또 그 시절에 이제 자료를 보면, 당시 이명박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이 이 소위 이제 협력기금의 비공개로 이렇게 항목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건 북한과의 관계에 따라서 또 협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이 독특한 그런 영역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건 과거 정부나 지금 정부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이 이 협력기금에 대해서 국회 승인을 받으라고 비공개 항목 설정이나 집행은 안 된다고 최근에 이제 법을 당론화시켜서 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장관의 관점과 소신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평화의 훈풍이 부른 듯 했습니다만, 요즘 갑자기 좀 시야가 어두워진 느낌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김현철 후보자가 자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오늘 청문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통일부 장관 혼자 남북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도 있고, 저 외교부도 있고요. 또 이제 군사 분야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총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이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이제 중재자 내지는 운전자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요. 이런 점에서 이제 통합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이 이제 평가받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안이나 논리, 정책에 대해서는 통일장관 후보자를 흠결을 잡기는 어렵죠.
그런데 뭐 지금까지 반응을 보면 야당은 이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청문 결과에 따른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보고서 채택을 안 하는 것 자체가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알겠습니다. 입장을 정해놓고 예. 청문회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조금 이따가 뭐 야당 또 최고위원 또 의원 또 인터뷰할 예정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네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청문회 임한 건지. 예. 의원님 바쁜 와중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재성 의원이었습니다.